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솔책방의 다솔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집에 놀러 왔는데요. 바로 북튜버 해주기님의 책장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해주기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책 얘기하고 있는 해주기 북카페의 해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평소에 해주기님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정말 꿀 떨어지는 목소리라 정말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어공주에 나오는 우슬라처럼 목소리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해주기님의 책장을 함께 구경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랑 어울리는 흰색의 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책장을 정리하는 해주기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총 3칸이라서요. 이쪽 맨 오른쪽 칸에는 다 읽은 책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표지를 컬러별로 나름 구분을 해서 보기에도 좀 컬러풀한 느낌이 들게 해줬고요. 그리고 옆에 2칸은 아직 다 읽지 않은 책, 읽지 못한 책인데 나름의 구분이 있어요. 요 가운데 있는 책들은요, 요 메인에 보면은 제일 애끼는 전집류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리즈로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책들은 이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곧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이번 달에 꼭 리뷰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책들은 다 이렇게 손 닿기 좋은 곳에 들어가 있고요. 뭔가 읽어야 될 땐 딱 이 2칸 사이에서 고르는 편인데 이렇게 소설 있고 아니면 에세이 모아져 있고 사회인문, 과학 이렇게 분야별로 책이 모아져 있고요. 저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색깔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주기님의 책장을 보니까 저도 한 번쯤은 테마별로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책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얀 표지들 중에서 장강명 작가님의 재수사 요거를 네네.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네네네. 엄청 쉽게 읽히진 않았는데 오히려 어려운 내가 잘 읽지 않았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이 소개가 되면서 네네네. 여기 범죄 스릴러 소설이거든요. 범인이 누군지 네네네. 궁금해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어려웠던 소설 소개도 들으면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러한 변명을 대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이런 점들을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에요. 그 장강명 작가님 제 기억으로는 영상을 하나 따로 제작하셨던 걸로. 굉장히 좋아요. 여기 그쵸, 다른 그쵸. 책 아마 하얀 표지에 있을 텐데 여기 5년 만에 신혼여행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네네네. 이렇게 있어요. 또 하얀색 표지라서 찾기 쉽기도 한데 네네네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되게 재밌게 풀어내셨거든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로감을 더해주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네네네네. 대해서 좀 시니컬한 특유의 문체를 보여주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네네. 장강명 작가님의 다른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했고 네네네. 사실 샀다가 중고 서점에 대여한 것도 있어서 좀 후회하고 있기도 해요. 그때는 책장이 좀 네네네. 작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래서 아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장강명 작가님 한국이 싫어서 재밌게 읽고. 너무 재밌어요. 네네네. 그리고 에세이는 이건 안 읽어보고 책 한 번 써봅시다인가? 그것도 좋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읽으면서 그 해주기님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글에도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2권은 안 읽어봐서 저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독 파란색 책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네네. 에세이 재밌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라는 네네네네네. 책인데요. 이 작가님이 정지음 작가님이고요. 네. 성인 ADHD의 슬픔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으셨어요. 미능사체.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책을 내신 분이니까 또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되게 궁금해서 봤는데요. 네네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솔직한 내면을 들여다봐도 되나 싶은데 그게 네네네네. 너무 솔직해서 재미있는 에세이예요.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 것 같지? 사람들은 다 갓생 살기를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 이런 불안한 마음을 되게 잘 써주셔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자기 전에 아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하나 더 있구나 이러면서 잠들기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에세이를 고르거나 아니면 추천할 때 가장 제가 고려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썼을까? 이거를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책을 내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어쨌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쓰다니 하면서 저도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존에 있는 책인데요. 제가 유료 리뷰를 하게 될 책이지만 그래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과학책이에요. 네네네. 협력의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요거 아마 이기적 유전자는 많이들 네. 최소한 들어는 보셨을 텐데 네. 그게 유전자가 어떻게 진화라는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에 가는가 이기적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그냥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 책이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읽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협력의 유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윤리적이라거나 이게 유전자가 인간적인가? 이런 생각은 좀 지워버리고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해왔고 그래서 인류는 나중엔 어떻게 되어갈까? 누가 누구를 케어할까? 이런 네네네. 내용이라서 되게 재미있어요. 네. 저는 특별히 재밌던 게 할머니라는 존재가 네. 다른 영장류에도 없고 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전자로서 보면은 분명히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번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이제 번식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다음 세대가 낳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유전자로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재밌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몰랐어요. 네, 그냥 저희에게는 할머니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존재처럼 있는데 이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저희 엄마가 이른 나이에 할머니가 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신 거라고. 인류를 인류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네, 그렇게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네네네네. 지인분 이름이 이은규예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동명이인 분한테 선물한 시집이거든요. 저 진짜 이 책장에서 사실 시집이 딱 요만큼 있어요. 시집이 많지는 않은데 네네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 더 갖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요게 네네네. 또 문학동네 시인선이 중간에 표지를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요때 느낌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요게 네. 시집 내용도 되게 좋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 좋아서도예요. 제가 그때 부산 여행을 갈 때 여행에 가서 네네네. 뭘 읽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점에 가서 좀 이번에 시집을 읽어볼까 이러고 시집은 처음부터 안 봐요. 한 중간에 두어 편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사들고 부산 여행을 가서 그때도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따스한 햇살 아래서 부산 바다 보면서 이 시를 읽는데 되게 진짜 마음속으로 파도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부산 여행은 딱 이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하고 있고 또 시집은 책장에 놓으면 좋은 게 꼭 앞에서부터 읽는 거 아니더라도 맞아요. 네.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었을 때 한두 페이지 읽고 읽는 거는 진짜 30초지만 왜 가끔 그 여운이 막 3분, 5분씩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딱 정말 그 한 편을 읽고 다시 꽂아놔도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기 좋은 게 시집인 것 같아요. 그 여행 다닐 때 이렇게 시집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집도 들고 다니면은 이걸 펼치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확 그 장소로 딱 가요. 그쵸. 막 몰려오거든요. 저도 조만간 다시 한번 또 펼쳐서 읽어봐야겠네요. 이것도 아마 제주도 여행 갈 때. 진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밥을 끼니를 뭘로 먹으면 이런 감성.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음식 먹는데 이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분도 라면도 드시고 김치도 드실 텐데 맞아요. 왜 이렇게. 맞아요. 우리랑 똑같이 라면이랑 김치 먹으실 텐데. 근데 왜 이런 생각해요, 진짜로. 지금까지 해주기님의 책장을 재미있게 구경을 했는데요. 혹시 책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이 책만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을까요? 네, 제가 딱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네네네.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아실 거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 네네네네. 이거는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 자체의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롭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양심에 따른다는 것, 옳고 그름은 무엇일까? 이걸 스스로에게 되게 질문을 던져보기에 되게 좋아요. 네네네. 그리고 특유의 묵직한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책이라서 정말 영화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딱 끝나고 나서도 와, 이거 한 이틀은 여기에 젖어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한나라면, 내가 네. 미하엘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거나 이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감정이 되게 오랫동안 젖으실 수 있어요. 2차 대전의 독일, 그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 당시에는 사실 독일 사람들도 내가 나치의 부름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독일인 작가로서 과연 그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정면으로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남녀 간의 불같은 사랑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사랑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그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그래서 재미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감정도 느껴지고 그러한 고뇌도 잘 느껴보기 좋은 정말 가을에 어울리는 묵직한 독서를 원하신다면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저는 이 책 읽어주는 남자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혜주기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거 진짜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혜주기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일단 다솔님을 실물로 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책장을 이렇게 누구한테 공개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네네. 제 책장을 통해서 저를 조금 더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소개하고 권해드린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책을 흥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와가지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경기도 공익 크리에이터 덕분에 이렇게 혜주기님을 이렇게 실무로 영접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도 친한 친구의 책장을 구경하듯 재미있게 영상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다솔책방 해주기 북카페 구독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